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원체 이 용산발 압제가 너무나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그냥 가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다.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스스로 다시 재점검하면서 그리고 또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가도 모자랄 판에 정말 그 주위에서 다들 만류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이렇게 가면 정말 정권 뺏긴다라고 해도 나는 모른다, 나는 오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국정 운영 방식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가 과연 여러분들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 그런 이런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오늘 최근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사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안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국회 시정연설에.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일단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먼저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얼마나 이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데 뭐냐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여러분들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그걸 갖다 국회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걸 심의 의결해서 이제 예산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을 때 국회에서 그걸 심의 의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2025년 예산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정연설을 왜 하느냐? 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국회에 제출할 때 그 예산안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은 물론 여러분들 그게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명목상으로는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정이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정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국토 규모도 그렇고 인구 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할 수가 없다.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정으로서 국민의 대리인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인구 15만 명당 한 명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다가 앉혀놓으면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예산 운용을 비판, 견제,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걸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예산안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 해가지고 어디 외국에다 물건 팔아갖고 지네들이 돈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다음에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담겨있는 그 계획안이 일종의 민간 기업으로 따지면 내년도 사업 계획서가 바로 예산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 주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한테 누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행정부의 수반이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에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통령의, 물론 명시적으로 대통령의 의무라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알고 있는 대통령의 그런 의무입니다.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게 1988년부터 시작돼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4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이게 관습법적으로 됐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관습법 이런 건 없지만 사실상 관습법으로 대통령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한테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 이런저런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사실상 생겼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금액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의 그 금액이 얼마냐면 총 667조 원에 달합니다. 667조 원. 정말 이제 상상도 하기 어려울 금액인데 이거를 국민 인구 수로 따져봤습니다. 그 금액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이거를 왜 설명해야 되는지 그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무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유권자 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67조 원을 유권자 수로 나누면 얼마냐? 4,400만 명이지 않습니까? 유권자가. 그러면은 유권자 한 사람당 1,516만 원, 1,516만 원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는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1,516만 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돈을 각각 1,516만 원씩 쓰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도 안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업에다가 돈을 내시겠습니까? 뭐 왜 미성년자는 사람도 아니냐, 국민도 아니냐 라고 하실까봐 뭐 5,100만 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308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308만 원을 누가 쓰겠다고 해놓고 가져가 놓고 거기에서 나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런다 라고 할 경우는 여러분들 그 사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 회사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의무는 아니지만 지금 이 행정부가 우리 국민한테서 갖다 쓰는 그 돈 자체가 그 규모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 행정부에서 집행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해 줘야 될 그걸 갖다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대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대체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조는 무엇이냐? 어떤 데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냐? 라는 거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헌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고, 그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걸 갖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우리 국민들한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주권자인 국민한테 그걸 갖다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설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에 진보라는 건 없고,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거는 이게 아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불성설이고 우파 좌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 어떤 대통령이라 해도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런 사설을 오늘 쓴 바 있습니다. 뭐라 썼냐면 그 내용을 잠깐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 야도 예의 지켜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야당이 막 뭐 피켓 시위하고 윤석열 대통령 무시하고 박수도 안 치고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뭐 기분 나빠서 안 올라 그런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와봤자 뭐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유로 삼아서 국회 시정연설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염려해서 사설을 쓴 겁니다. 관련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 확정된 바 없다면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니까 이게부터가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국회 상황을 왜 봅니까? 여러분들 그 국회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갖다가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권리입니다. 물론 그것도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누적된, 축적된 일종의 관습법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실이. 이것부터가 벌써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부터가 바로 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언어폭력, 피켓 시위로 대통령을 모욕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뭐 쭉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대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았다. 대신에 그날 저녁에는 미국 상원 방한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상원 의원들과 만나가지고 뭐 김건희 씨가 무슨 떡볶이를 만들었네, 뭐 김치찌개를 끓였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이렇게 선물도 전달해주고 김건희 씨 생일이라고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입니다. 그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안 간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원식에 이어서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는 것도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연설은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국회연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677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쓸지 국민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의 책무를 맡긴 것은 정파를 초월해 국가 통합에 노력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시정연설 불참은 불통, 협량 비판도 부르게 된다. 대통령실 우려처럼 야당 의원이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냉대를 받으면서도 시정연설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 파문 속에서 재신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강풍 가운데 녹색 성장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별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노무현도 여러분들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 아주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정말로 이 좌파가 준동하는 그 시기, 그 당시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국회에 가서 연설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왜 안 갑니까? 왜 우리 국민한테 예산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뭔데 국회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대체 그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못하는 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옵니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또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냐? 물론 그 원칙,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그런 원칙들 우리 국민들이 다 인정을 했고, 아, 그렇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 임시 방편식으로, 사후 약방문식으로, 약간 뭔가 땜질하는 식으로 그런 인사 사람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해서 안 된다. 한 사람한테 권한을 맡겼으면 딱 일관성 있게 이렇게 밀고 나가서 어느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2022년 5월 달이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지난 2년 반 동안의 이 윤석열 국정의 그 흐름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 성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람들로는 되지 않는다. 이게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니라 국정 기조도 바꿔야 되고 이 세부적인 정책들도 재점검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고선 정말 이것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왜 맨날 세수가 빵꾸가 나느냐. 그거는 뭔가 불필요한데 지금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이 국가 재정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이 경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업들을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 또는 이 청와대 참모들 이런 사람들 전부 갈아치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재정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 국가 사업 구조 조정도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말 그대로 국면 전환, 국정기조 수정, 그 다음에 이 민심 수용,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중간에 끌어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신에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책을 얘기한 그런 자들, 대통령의 권한을 받아서 잘못된 정책을 집행한 자들, 이런 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꿈으로써 정말 올바르다는 건 좀 너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가급적 기존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이 방향을 바꾸는 게 바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로 가는 건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은, 특히 또 대통령실 인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과연 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 상황에 과연 부합하는 그런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경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정말 정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써야 된다. 물론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관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은 데리고 와서 쓰고, 능력이 없다고 지금 판단된 사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얼른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입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그 원칙은 좋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와서 대체 뭘 이뤘습니까? 뭘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내세울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원칙이 뭔가 좀 틀렸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명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인사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보여주기다, 쇼를 해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무슨 그렇게 참모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혁혁하게 했길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참모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고 김건희 씨 문제가 저렇게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제대로 보호자를 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바꾼다? 그럼 뭔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난 마이웨이다. 과거에 뭐 홍준표 시장이 뭐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딱 그 마인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대체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 김건희 씨 문제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뭡니까? 뭐 경제, 민생, 물가 이런 것도 있고 소통 부족 이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못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경제도 경제지만은 이 국정 운영 자체를 전반적으로 못한다. 국정 운영을 그러면 왜 못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국정 운영을 해봤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럴 만한 경험이 없었고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 인사를 해서 자기 대신 할 수 있는 자기의 국정 철학을 대신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대신에 그 국정 철학, 그 국정 원칙 이런 것들은 지키되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임명을 해서 집행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성과가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임명한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얼른 깨닫고 그 방향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윤석열 잘못한다, 윤석열 매우 잘못한다고 하는 지금 뭡니까? 70% 이상의 국민들을 향해서 난 몰라, 난 마이웨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돌 맞아도 난 내 길을 가겠다. 요 소리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소리를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떤 지금 2년 반 뒤에 어떤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예, 제가 더 얘기를 이어가다가는
또 격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끊은 것 같아서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예, 여기서 끊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안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채널 선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